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스터 에브리띵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리기 위해 700조 네옴시티 사업, 200조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 현안을 갖고 이번 10월 방한할 예정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왕세자이지만 사실상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인데요. 왕위 계승순위 1위이자 현 사우디 제1부총리, 국방장관, 경제위원장 역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정확한 수치로 가늠되기 어렵지만 알려진 바로는 대략 한화 약 1,400조에 이른다고 하죠. 국내에서 유명한 그 만수르보다 30배가 많습니다. 억수로 정도 되죠. 빈 살만 왕세자는 실권을 장악한 뒤 국가 핵심 사업인 비전 2030을 선포했고 그 핵심 현안으로 국영 방산업체 사미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달하는 군수품 중 50%를 국산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사미는 전세계 OEM과 합작 투자사를 설립하고 있고 한국의 방산기업에도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방한 당시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들려 한국 무기체계 발전 및 국산화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적용하고 싶은 롤모델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죠. 지난 3월에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 WDS 2022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가해 각종 첨단 무기를 선보였는데요. 당시 하나 디펜스와 LIG 넥스원, 풍사는 잇따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30억 리알, 약 9,846억 규모의 품목 비공개 방산 계약을 맺었고 풍사는 4억 6천만 리알, 약 1,500억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 LIG 넥스원은 보안시설 방호 요격체계 시스템 2억 5천만 리알, 약 820억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의 성과는 이날 참가한 세계의 수많은 방산업체들과 사우디가 체결한 전체 계약 금액 중 절반을 넘기는 규모였죠. 이는 사우디가 K방산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있을 본 경기에 대한 전초전일 뿐 앞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계약이 더 남아있는데요. 사우디가 진행 중인 차기 무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은 200조가 넘는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우디가 그동안 자국산 무기의 80%를 미국, 독일, 영국 등 미 유럽권에서 들여왔는데 이를 어떻게 한국이 가져오냐 하실 수 있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는 현재 사우디의 복잡한 국제 정치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무기 도입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일명 야마마 사업으로 불리는데요. 이는 왕실이 소유한 석유를 판매한 대금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금액은 정부 회계 밖의 예산으로 편성돼 정부 감시나 어떤 형태의 회계 의무가 없이 얼마가 사용돼도 문제가 되질 않죠. 이에 무기 도입 금액의 상당수가 왕가 재산 축적을 위해 빼돌려지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야마마의 커미션이 최고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령 1,000억의 전투기를 구입한다 치면 2,000억의 영수증을 끊고 순수 도입비를 제외한 1,000억 분량을 야마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2010년 영국 SFO 수사관들은 BAE 시스템즈와 사우디와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계기로 사우디 왕실의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까지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자국의 방위 산업에 악영향을 고려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는데 영국 수사관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디언지에 제보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우디는 다시는 영국제 무기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궁극적으로 큰손을 잃은 영국 방산업계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죠. 독일 또한 메르켈 총리 시절 사우디 왕실이 인권을 탄압한다며 800대 규모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는데요. 한화 33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계약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2,500여 대에 달하는 북서장갑차 수출마저 중단돼 총 60조 원이 넘는 사업이 자초되었죠. 당시 미 폭스뉴스는 메르켈의 실수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결과적으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경제차관 알토아이즈리는 두 번 다시 독일 무기는 쳐다도 안 볼 것이라고 선언하였죠. 이런 상황은 사우디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 피살 사건에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개입했다면서 취임 관례인 정상통화마저 건너뛰었습니다. 취임 후에는 트럼프 정부가 5년 전 승인한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사전 협의 없이 취소했고 곧이어 사우디에 전투기와 방공체계 등 첨단 무기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 기지에 배치되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어트 3 한 개 포대를 모두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는데요. 당시 사우디는 이란과 후티 반군으로부터 연일 미사일 세례를 받고 있던 터라 미국을 향한 배신감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여러 복잡한 정치적 문제로 인해 사우디는 중동
중동에서의 독자적인 세력 구축을 추진 중이고 특히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국가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 원툴로 여지껏 풍족히 살면서 자국 산업을 방관해온 사우디에게 있어 한순간에 방산 능력을 끌어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우디는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방산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기술력을 제공해달라는 것이죠. 이에 세계적 수준의 K방산이 사우디의 파트너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 아니더라도 이 노다지인 사우디 방산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모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죠. 미국 B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다이어 회의를 마친 시진핑이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후 첫 해외 순방이며 무려 2년 7개월 만에 비행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이미 사미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방산기업의 최대 경쟁자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우디 현지에서는 중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배치된 중국산 PLZ-45 자주포가 예멘 반군과의 전투에서 영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우디는 2008년 중국 노린코와 계약을 체결한 PLZ-45 자주포 51대를 접전지인 예멘 서부 지역에 배치하였는데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PLZ-45가 심한 반동으로 인해 극악의 명중률을 보이고 있어 사우디 육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권 매체인 아크바르 24에 따르면 사우디 육군은 중국에서 들여온 무기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작전에 투입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PLZ-45는 포탄을 쏠 때 반동 제어와 차체 안정화가 전혀 되지 않는 기체입니다. 국사화기인 자주포는 포신이 살짝만 흔들려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엄청난 오차를 발생시키는데요. 중국산 자주포의 이러한 반동은 국사화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들이 기술 숙련도나 작전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운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첨단 기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인력 전원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특히 육군에서는 첨단 기계와 보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부족한 인력과 낮은 숙련도의 갭을 메꾸려는 전략인데요. 중국산 PLZ-45는 반자동 장전 시스템과 수동장약 시스템을 탑재해 총 5명의 운용 인원이 필요하고 발사 속도도 분당 4에서 5발로 크게 떨어집니다. 장병이 직접 포탄을 발사관에 올려놓아야 장전이 되며 이어지는 장약 장전도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야 하죠. 거기다 PLZ-45는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숙달이 덜 된 탄약병이라며 수동 작업 중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사우디에 제안할 K9A2는 최근 성능 개량을 통해 완전 자동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하나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K9A2의 핵심 기술인 자동장전 장치를 공개했는데요. 포탄 및 장약장전 방식이 완전 자동으로 바뀌어 쉽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에서 무려 9발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운용인원도 5명에서 3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유사시 사상자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모병제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의 무기 도입이 막혀 급한 대로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지만 최근 사미 설립 이후 자체적인 기술력 증진을 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중국이 갖지 못한 고성능 무기에 대한 기술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서 실시된 무기 성능 시험 평가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한국산 무기 수출의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사우디에 수출된 한국산 현궁 미사일이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고 더불어 사우디와 함께 반군과 전투 중인 UAE가 최근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어 추후 사우디와의 수출 계약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자주포 830대를 대체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K9A2와 중국 PLZ-45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죠. 기존 MLRS 계열을 대체하는 차세대 다연장 역시 우리나라의 천무와 중국의 PCL-191과 경쟁 구도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2000대 이상의 신형 전차 소유를 갖고 있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P와 중국의 BT4 전차가 맞붙습니다. 장갑차 분야에서는 사우디는 현용 M2A2 브래들리 400대, AMX 10P 300대, M123 3100대 등 노후화된 장비를 대체하기 원하는데 총 수요는 4000대로 여기에 한국의 AS21 레드백과 중국의 공사식 장갑차가 경쟁합니다. 경쟁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한국산 무기
무기가 중국산 무기들의 성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잭팟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행복 회로를 돌려본다면 자주포 830문과 탄약 운반 장갑차 8조, 전차 2000대 17조, 장갑차 4000대 44조, 방공포 300대 1조 3500억, 고고도 MD 12포대 18조, 중고도 MD 20여 포대 15조로 단순 계산만으로 100조 원이 넘고 여기에 후속 지원 및 기술 이전 그리고 해군 공군의 무기 수량을 합치면 실제로는 200조가 넘는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48대 등 계약을 맺으면서 총 25조 8천억을 투입하기로 하였지만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후속 지원 등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에서 50조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산 협력은 우리나라의 방산 역량을 세계 탑3로 끌어올릴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경쟁자가 중국이라는 것도 참 다행이네요. 고맙다 중국, 덕분에 우리만 돋보여. 오늘의 한주평, 메이드 인 차이나는 한국산과 차이나인데 K방산에 비하면 중국 방산은 그저 C방쉔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